오늘은 크리스 나이바우어의 하마터면 깨달을 뻔해서 우리의 좌뇌 안에 있는 패턴 인식기가 나와 내가 보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젠가 나는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을 겪어서 그 일을 몇 주 동안이나 곱씹었던 적이 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화가 난 것은 저 밖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해당하는 나의 관념이 불쾌한 기분을 창조해내고 있을 뿐임을 기억해내게 되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저 밖의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고 확신한다면 기억해내라. 당신은 실제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누군가도 실제하지 않는다. 오직 해석기의 마음속에서 인지된 패턴들이 있을 뿐이다.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은 그 모든 것이 진짜이며 저 밖에 실제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은 영원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해석기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패턴에 지나지 않는다. 왜 패턴 인식기는 투명할까? 패턴 인식기는 결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면 그것 자체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집 짓는 자가 집이 아닌 것과 같다. 이것은 그야말로 에고의 완벽한 술래잡기 놀이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어둠 속에서 켜진 손전등의 불빛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깥 어딘가를 향하는 것과 같다. 만약 불빛으로 밝혀진 곳에서 그 불빛의 근원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끝이 없는 여정이 될 것이다. 해석기는 해석이 아니다. 패턴 인식기는 패턴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기가 투명한 이유이다. 나를 실제하는 것으로 믿는 것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오리온 별자리가 거기에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우울하게 들리겠지만 나중에는 당신이 전 생애에 걸쳐 교육받아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실제성에 관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강요를 받아왔는가? 만약 에고가 진짜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굳이 이것을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까 본 그림 속의 강아지만큼이나 당신 머릿속의 에고도 실체가 없다. 그냥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그냥 그런 것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관념에 의해서 에고라는 망상은 확고한 무엇으로 받아들여진다. 많은 신경학자들은 현실을 관념한다는 측면에서 두뇌를 현실화 기계라고 여긴다. 이것은 해석기의 투명함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사과 하나를 들고 있다. 현실을 관념한다는 것은 나의 뇌가 사과의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하다. 즉, 나의 뇌가 저 밖에 있는 것을 똑같이 복제하고 나로 하여금 그 복제물을 현실의 이미지로서 경험하게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실 뇌는 일종의 해석기에 가깝고 마치 화가가 사과를 스케치하듯이 사과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이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현실의 확실한 대응물로 여기지만 말이다. 당신은 사과와 사과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설령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쪽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위쪽이 해석기가 그렇게 생각할 때만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예술가의 감각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갖는 독특함이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보다는 동사의 속성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강의 첫날이면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있다. 약간의 소개말이 끝나면 나는 내 손목시계를 숨기고는 묻는다. 내가 어떤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죠? 늘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 밝은 오렌지색의 다이얼이 달린 시계를 차고 있는데 매번 학생들은 그 다이얼까지만 기억해낸다. 나는 학생들에게 만약 내가 여러분이었다면 오렌지색 다이얼뿐만 아니라 그게 구형, 잠수용 시계란 사실까지도 한눈에 알아차렸을 거라고 말해준다. 내 해석기의 인식 세계 속에서는 손목시계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구두, 철학, 이성, 정치, 돈일 수 있다. 핵심은 이것이다. 우리는 서로 동일한 인식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각자의 해석적 마음이 독특한 과거사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다중의 인식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똑같은 사과를 보고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린다. 그럼에도 그 사실이 철저히 간과되는 이유는 색깔, 단어, 방향처럼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거기에 학생들의 수만큼의 서로 다른 해석기가 저마다 독특한 인식 세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작가 로버트 피어시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무한히 펼쳐진 의식이라는 바닷가에서 겨우 한 움큼의 모래를 집어들고서는 그것을 세계라 부른다. 나는 딱 2개의 해석기만이라도 같은 한 움큼의 모래를 집어들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한 움큼이라는 것도 절대적 사물이 아니라 한 움큼이란 것에 대한 창조적인 생각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은 명사로 불리는 단단한 사물들로 채워져 있다고 단정하며 지내왔다.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사만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가처럼 창의적이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저박 현실에 진짜로 있는 명사들인 척하는 동사들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뇌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이다. 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인지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과 역동적 과정들을 어떤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망상을 창조하는 장치에 가깝다. 바꿔 말하면 좌뇌는 세상을 명사화한다. 그리고 물론 바로 그 작업을 자기 자신에게도 한다. 에고란 것은 다른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창조적이고 찰나적이다. 그것은 자신의 실제성을 주장하면서 고정된 명사인 척 연기하지만 그 실제성은 해석하는 마음 안에 있는 창의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다. 에고는 여러 해에 걸쳐 변하기도 하고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변하기도 한다. 자신 있게 연설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슬쩍 아래를 보니 바지 지퍼가 열려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처럼 말이다. 대체 얼마나 많은 에고의 이미지가 있는 것일까?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에고 이미지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보는 당신 에고 이미지는 과연 같을까? 다를까? 이제 당신은 당신이 왜 불사의 존재인지를 이해하겠는가? 당신은
절대 죽을 수 없다. 왜냐면 당신이라고 하는 에고의 패턴은 애초부터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당신은 오직 인식 행위 안에서만 존재한다. 저기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은 패턴을 인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마치 잉크 얼룩 속에서 나비를 보고 무작위적인 그림에서 브래드 피트를 보는 것처럼 말이다. 앨런 와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한 곡의 노래와 같다. 당신은 오직 누군가 듣고 있을 때에만 존재하며 마지막 음이 끝나면 거기에는 또다시 정적만이 있다. 물론 해석기는 이 정적이라는 관념을 우울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의식 훈련을 통해서 명사가 되는 것보다 동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고 즐겁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미 정적을 잘 알고 있으며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비록 패턴 인식기가 투명하긴 하지만 종종 그것이 감도가 약해지거나 아예 꺼져버릴 때는 순수한 의식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밤 잠들 때 혹은 어린아이처럼 분별하거나 명명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바로 그때가 패턴 인식기가 꺼져 있는 시간이다. 연습 과제가 하나 더 있다. 70억 개의 디지털 카메라가 지구 곳곳에 흩어져서 각각 서로 다른 사진을 찍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 카메라들은 서로 다른 사진을 찍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내부의 스크린 위에 옮겨둘 뿐이다. 개중에는 카메라가 다른 카메라를 찍는 경우까지 있겠지만 패턴 인식기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나뉠 수 없고 분별될 수 없는 단일한 무엇일 것이다. 거기에는 이것과 저것을 가르는 경계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각의 카메라 안에 패턴 인식기가 추가되는 순간 불현듯 당신은 빛과 어둠, 땅과 물, 천상과 지상,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이 패턴 인식기들이 예술가와 같은 감각으로서 실제를 해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교를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과감한 묘사를 진짜 현실로 착각하게 된다. 게다가 안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나와 나 아닌 것들에 대한 관념이 70억 개나 만들어져 버렸다. 이것이 바로 에고적 마음의 창세기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도 다음 질문은 도대체 왜?가 될 것이다. 누군지는 몰라도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내 아이들이 종이 상자를 가지고 놀도록 한참 내버려뒀더니 5살 난 딸아이가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포크로 상자에 구멍을 뚫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앨런 와츠는 이렇듯 장난기 많은 우주를 두고 구제불능의 악동기가 있다고 표현했다. 어른인 우리도 이런 면을 종종 느끼지 않는가? 가령 열어보지 마시오 라고 써있는 봉투는 꼭 열어보고 싶다던가, 칠 조심 이라고 적혀 있으면 칠한 부위를 한번 만져보고 싶다던가, 식당에서 종업원이 접시가 뜨겁다고 하면 괜히 손을 대보고 싶다던가 말이다. 이런 장난기는 빅뱅의 순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냐고? 그냥 처음부터 쭉 무의 상태로 계속 갔으면 그야말로 몸이 곤두했을 텐데 굳이 한번 빵 하고 터뜨리는 센스를 보라. 이제 남은 새로운 놀이는 동사적인, 항상 움직이는 이 우주를 무언가 불변의 실체가 있는 듯 보이는 우주로 바꿔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거기에는 드라마가 있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궁극의 수수께끼가 탄생하게 된다. 해석하는 마음은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하지만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는 절대로 답하지 못한다. 우리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패턴 인식기는 패턴을 초월할 수 없고 당신은 당신의 에고를 초월할 수 없다. 당신이 창조되는 자리가 바로 그것의 눈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메라와 패턴 인식기가 꺼지면 그 절대 고요 안에서 패턴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관념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절대 고요 안에서 모든 패턴은 시간을 초월하는 백일몽 또는 신화가 되고 의식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된다. 여기까지 크리스 나이바워의 하마터면 깨달을 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 세상을 단단하고 고정된 나와 분리되어 있는 그 어떤 실체로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좌뇌의 해석에 불과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모든 것은 내 안에서 판단 분별하고 일정한 패턴으로 분류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조차 내 안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창조해낸 캐릭터이고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도 나의 좌뇌 해석기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그림일 뿐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제잘되는 속삭임들을 바라보세요. 내 생각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지어내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과연 진실인지 나는 또 얼마나 그 이야기들에 깊이 빠져서 끌려다니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여태껏 허수아비처럼 이리저리 생각이 지어낸 이야기들에 끌려다녔던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들의 제잘거림에 빠지지 않고 한 발 물러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